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사무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NG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청와대가 기재부에다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기재부한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가 또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행, 왜냐하면 기업은행이 이제 주요 대주주인데 KTNG 기업은행은 예. 또 정부에 관리하에 있는 그 은행이죠. 네. 그래서 그 기재부가 다시 청와대 오더를 받아가지고 기업은행한테 KTNG 주주총회 가가지고 현 사장 연임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는 네. 저 기사는 이제 당시에 5월에 이미 네. 먼저 한번 보도가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MBC TV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저 문건을 입수해서 보고를 한 것이죠. 그 문건을 근데 줬다는 게 바로 이 신재민 전 사무관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내가 문건을 줬다고 유튜브에서 밝혔죠. 네.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렇게 제보를 하니까 그 이후에 또 위에서 감찰이 내려오고 감사가 내려와서 네. 굉장히 그때 모멸감과 어떤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본인이 이렇게 이른바 본인이 속한 기재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강사를 하겠다는데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고요. 당시 본인은 직접 그 업무에 관여한 그 부서의 그 직원은 아닌데 예. 같은 공용 공간에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대외 누설 주의 또 그다음 차관한테 보고하는 사항 이런 식의 이제 문건을 보게 돼가지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를 이제 방송에 제보하게 되었다. 서울신문 사장도 바꾸려 바꾸랬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다. 그건 다른 문제인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네. 그 윗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배석하는 자리에서 듣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윗사람이 청와대가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시 신문 사장 교체 건은 좀 잘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정리하신 것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제 주장을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해 네. 주신 네. 거고요. 네. 기재부가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오늘. 예. 네. 반박-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 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N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N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N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거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N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TNG 건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이 해당한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업무도 아니었고 KTNG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였다. 예, 우선 신재민 씨는 자기 해당 업무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네. 내용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다 가다 들었다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오다 가다 정말 수많은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오다 가다 한 말들이 다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학원에 이제 강사인가 뭘로 나가려고 하면서 그 학원 홍보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더 이상한 거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예. 것은 정말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다음에 네. 지금 폭로한 두 개네요. KTNG 사장 교체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요. KTNG 사장 건은 그 당시에 KTNG 임원이 사장을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그 고발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된 사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예, 이런 사안이고 그리고 MBC가 애초에 5월 달에 이거를 보도했거든요. 관련 사안을. 그때 그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에 보면 사장 교체에 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기재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그래서 사장 추천위원회에 기재부가 사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그 이후 2개월 후에 교체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신재민 씨의 폭로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오지랖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좀 하나 같이 좀 짚고 네, 넘어갈 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신재민 사무관이 과거에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되고 그게 언론에 나오면서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관련 부처의 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특별감찰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이 휴대폰을 회수에다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기재부 직원들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그 기재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은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건이 공개돼 갖고서는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게 되니까 사무관 작성한 한 명에게 모든 것들을 넘기고선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화 기록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정확한 것은 일단은 그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고 문건을 확인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언론에 보도한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라면은 사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나가서 문제를 확인했을 때는 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없이 문건 유출에 대한 것들만 감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진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 그 카톡 내용 저도 봤는데요. 다 추측이에요. 추측. 카톡 내용이. 그러니까 카톡 내용이 지금 뭐 캡처가 돼서 나온 건 아닌 거죠. 캡처가 돼서 나왔습니다. 어. 예, 예, 그게 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예. 그 내용들이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지시하지 않았겠냐, 차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겠냐, 이렇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성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를 내용 들면 자체가? 네, 그리고 문건은 MBC가 공개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그 문건 내용 중에 핵심은 사장에 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그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신재민 씨가 저러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저는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저 문건 폭로가 이어지면은 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180도 다른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밖에 안 나오는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좀 전에 김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의 문건에 적힌 내용 자체도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정부의 어떤 입장하고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정부라면은 예. 그 사실 여부도 분명히 규명을 해가지고 당장 기획재정부 여기 직원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그런 추측들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건 그렇다면 누설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삼겠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그건 무조건 그냥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누가 이 문건을 흘렸느냐. 네. 그 전형적으로 박근혜 정부하고는 하는 양태가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대처 방법도 좀 달랐으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건 좀 무리입니다. 왜 왜 그게 무리인가요? 무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요. 그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그때 왜 대통령이 나섰을까요? 아니 잠깐 대통령 나오지 않은 사안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십상시 문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건이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오로지 기밀 누출 그리고 저 누출 당사자를 찾아라 이런 걸로만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직접 나선 문제는 그건 또 다른 하나의 별건이고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 하던 게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 대응 양식이 똑같다 그래서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하십시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기재부 신재민 씨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MBC에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에 대해서 감찰반 차원에서 그런 문건이 왜 유출됐는지를 파악하는 건 좀 모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청와대 지시로 뭐가 있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감찰반 차원에서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거는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대처가 박근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완전히 다른 청와대 거죠.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요. 고위공직자에 하나거든요. 5급 사무관이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아니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 내부 직원이 압력을 기재부에 가해갖고서는 이런 문건을 만들도록 했다라면 그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급 사무관에 대한 부분들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는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근데 그 그때 오전 운영위 상황에서는 조국 수석은 5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로. 고위공직자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그런데 그 감찰반이 문건 유출을 감찰 차원에서 조사하는 건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안 가고 그다음에 그 감찰반원이나 MBC가 보도하고 언론이 할 때 늘 그게 사장과 그 기재부 고위 관료가 같이 네.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태호 수사관에 이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 폭로를 이제 하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더 가져올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